인사를 드리면서 제25회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우범기입니다. 약 1년 만에 상영작 기자회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올해 영화제의 구상 전반을 현실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민성욱, 정준호 집행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두 분 위원장의 지휘 아래 또 한 번의 성공적인 한 해를 기대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관객과 교감하며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세계 영화산업 발전을 기념하는 축제일 뿐 아니라 글로벌 영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전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처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반복하며 어느덧 25회째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영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문화도시 전주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전주국제영화제는 언론인 여러분, 나아가 우리 영화제의 관객이 되어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집행위원장께 마이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욱, 정준호 집행위원장 순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입니다.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이제 두 번째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25회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올해도 전주다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에 오셔서 이 풍성한 영화 축제를 즐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길게요. 네, 반갑습니다. 공동집행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올해도 배우가 아닌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영화제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영화제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영화제를 통해서 전주라는 도시와 영화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로 전주국제영화제가 25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이번 행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집행위원장님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프로그램 측면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공식 상영작으로 43개국 232편의 상영작을 소개합니다. 해외 작품이 130편, 국내 작품이 102편입니다. 더불어 상영작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은 총 82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경쟁 부문과 국제 경쟁 부문 모두 역대 최다 출품 수를 기록할 만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일반 상영 외에 대표적인 부대 행사를 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새롭게 론칭한 전주 시내 투어가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전주시 주요 관광 명소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작품 및 배우들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이 행사는 올해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합니다. 진구, 공승연, 이유미 배우 등 바로 엔터테인먼트 모든 배우들이 영화제 현장에서 관객들과 함께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지난해 스타워즈데이 행사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던 디즈니사와의 협업을 올해는
픽사 프로그램으로 함께합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이 상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공간이 또 마련돼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개봉하는 인사이드 아웃 2를 최초 공개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 100필름 100포스터 특별 전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올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별전도 진행됩니다. 6편의 영화를 통해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해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후원회를 결성해서 첫 시작이었지만 영화제 재정 자립도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영화제 전반의 예산에 대한 불안한 소식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의 도움으로 전주시 관광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민 위원장께서 언급하신 전주 시내 투어와 100필름 100포스터 특별 전시 등이 그러한 행사인데요. 그 덕분에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외형적인 규모를 줄이지 않고 축제다운 축제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영화계의 전반적인 위기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 독립영화계 성과와 존재 의미를 소개할 수 있는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를 신설해서 각 지역 영화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역영화 네트워크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전주국제영화제는 변함없는 영화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또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올해 상영작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개막작과 폐막작 소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석이라고 합니다. 개막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야케 쇼 감독은 현재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와일드 투어, 그리고 지난해 개봉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같은 최근작들이 모두 한국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개막작 새벽의 모드는 일본 작가 세우 마이코 작가가 쓴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PMS라고 불리는 월경전 증후군을 앓는 후지사와라는 여성과 공황 장애를 앓는 야마조에라는 남성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미야케 쇼의 전작 세계에서처럼 이 영화에는 악인보다는 가슴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일상적인 공간과 평상시처럼 흐르던 시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크고 작은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모아 평화로운 우주를 만드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묘사됩니다. 소위 예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아주 즐겁게라기보다는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막에 맞춰서 20회 2019년의 20회 행사에 이어서 전주를 다시 찾게 되는 미야케쇼 감독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개막식 기자회견에 오셔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막작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머 문성경입니다. 폐막작은 캐나다 영화고요.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의 맷 앤 마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한 문장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관계의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에게서 확인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이죠. 인카운터스 섹션에 초청됐던 영화였고요. 캐나다의 독립 예술 영화에 재능 있는 영화인들이 팀을 모여서 만든 수작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지만 그 독립 예술 영화라고 하면 조금 더 진지하고 진중한 영화들이 많아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거의 찾기가 힘든데요. 그런 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지점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화적 재능을 오히려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감독입니다.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이 일어날 뻔했던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소재로 이 감독님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독특한 버전의 로맨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리허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대사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즉흥성과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굉장히 묘사를 잘한 그리고 연기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게 주축인 데라 캠벨 배우는 최근 북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의 심사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섬세한 연기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사업이죠.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박태준 프로듀서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오늘 궂은 날씨에 이렇게 상영작 발표회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준입니다.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저예산 장편 영화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자로서 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JCP를 통해서 출품된 다수의 작품들이 해외 여러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작년 올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의 작품들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인카운터스 섹션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삼사라가 지난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올해는 벤 러셀 감독 방금 보신 그 기욤 카이로 공동 연출의 다이렉트 액션이 작품상 수상과 다큐멘터리 부분 심사위원 특별 언급을 받았습니다. 다이렉트 액션은 국제 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프랑스 활동가의 일상과 시위 현장에서 진압에 대항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러닝타임 216분의 이 묵시적이고 고요하지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서사시입니다. 월드 프리미어 극영화 3편도 제가 빠르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강유가란 감독의 그 첫 번째 장편 극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손수연, 박가영 주연의
럭키 아파트는 아파트에 새로 이주해온 여성 커플과 이웃의 고독사를 통해 사회 공동체의 여러 단면을 농밀하게 드러내는 약간의 서스펜스가 가미된 사회극이자 사랑극, 희망극입니다. 올 10월에 극장 개봉도 준비 중에 있고요. 5년 만에 전주에서 신작을 발표하는 칠레 감독 호세 루이스 토레스 레이바의 구름이 그림자를 숨길 때는 세계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 칠레의 푸에르토 윌리엄스를 배경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여러 신비로운 인물들과 존재를 만나면서 상처와 내면, 구도와 치유에 관한 주제를 유려하게 펼쳐나간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브라크 체빅 감독의 신작 제자리에 있는 건 없다는 1978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정치 테러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잔혹한 학살 사건의 밤 시간과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급박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단일 시퀀스, 단일 숏 기법과 VFX 등을 활용해서 비대립의 정치를 극적으로 표현해내고자 도전한 작품입니다. 이상 전주 프로젝트의 월드 프리미어 상영작 등 4작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제 경쟁 소개가 이어질 텐데요.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진수 프로그래머입니다. 국제경쟁 섹션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을 연출한 감독님들의 작품들로 선정이 되는 작품이고요. 아시아 최초로 사용되는 작품이 대상입니다. 저희 3명의 프로그래머를 포함해서 5명의 예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747편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모작들이 접수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10편을 고른 겁니다. 예심 보느라고 굉장히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독립 영화들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코로나는 끝났지만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작품들의 규모도 좀 많이 줄고 예산도 줄고 또 촬영하는 장소도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 미니멀하게 촬영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완성도 굉장히 늦어져서 이제야 저희 이렇게 국제경쟁 섹션에 많이 출품이 됐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낸 이 전 세계의 독립영화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2편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8편의 극영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성장 영화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들이 젊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작품이 2편이나 또 선정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쟁에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나라지만 이렇게 예술 활동을 끊이지 않고 한다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부문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한 다음 문석 프로그래머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수가 많다 보니까 동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 경쟁과 한국 단편 경쟁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석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경쟁, 한국 단편 경쟁 모두 역대 최다 작품 수가 출품됐고요. 각각 한국 경제 부문이 134편이고 한국 단편 경쟁이 1332편이나 접수됐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전국이 끝나서 영화제가 활성화된 탓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단편 경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실험성이 아주 짙고 개성이 확실한 작품들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것 또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이긴 하지만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좀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면 그동안의 여성 영화들은 사회적 억압과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성들을 조망하면서 보다 섬세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가족이나 사랑과 청춘에 관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 경쟁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산업행사인 전주 프로젝트에서 배출한 작품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전주 프로젝트 프로그램 중에는 워크인 프로그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작년 워크인 프로그레스 세 작품이 모두 올해 한국 경쟁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 전주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올해 영화제의 특별전 부문입니다. 이 특별전을 구성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차이밍 양 행자 연작 특별전 영상을 보시고 문성경 프로그래머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회를 맞아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죠. 차임양 감독이 전주국제영화제를 이강생 배우와 함께 방문합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랑 차임양 감독의 인연은 이번은 처음은 아니고요. 바로 영화제 탄생 시기부터 쭉 연이 이어져 왔는데요. 차임양 감독님이 처음 디지털 영화를 만든 게 신가의 대화라는 작품을 만든 게 2001년이고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디지털 3인 3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감독님 이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감독님을 모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감독님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신 지 30년이 넘으셨고 그리고 이 행자 연작의 10번째 영화 무소주도 완성이 돼서 이를 기념하며 이제 저희가 행자 연작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차임양 감독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또 국제적으로 명성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94년 애정만세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97년 하류로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또 98년 구멍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비롯해 내시는 영화마다 실은 수상을 거의 전 세계에서 쓸어 모으다시피 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뭐 딱히 소개가 많이 필요는 없겠지만 감독님이 2013년 떠돌이개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후에 조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었어요. 상업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난 영화를 이제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난 결과를 이번 영화제에서 저희가 모아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행자 연작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진 건데요. 배우 이강생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붉은 승복을 입고 아주 느리게 걷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도 잘 아는 중국 고전이죠. 서유기의 삼장법사라는 그 캐릭터, 그 인물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걷는 것밖에 없는 영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10편을 한 편 한 편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뭐 말레이시아, 타이페이, 파리, 마르세유, 도쿄 등 세계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또 이강생의 발걸음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명상을 하듯 사색의 세계로 들어가는 선물 같은 영화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표현의 이제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를 그동안 쭉 지지해 왔기에 이런 혁신과도 같은,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차임양 감독을 25회 영화제의 역사와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25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불어 올해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주국제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이 함께 준비한 특별전은 문석 프로그래머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네, 사회자가 소개해 주셨듯이 다시보다 25 더하기 50은 전주국제영화제 25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여전히 의미 깊은 한국영화 4편과 한국영상자료원이 선정한 50년대 한국영화 걸작,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타계하신 거장 김소영 감독님하고 이두용 감독님의 대표작 한 편씩, 그래서 모두 10편을 최신 복원 버전과 디지털화 버전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작품이 사용되는지는 이미 동영상으로 보셨을 거고요. 전주국제영화제 입장에서 가장 의미를 둘 수 있는 작품은 이강천 감독님의 1955년작 피아골입니다. 전북경찰국 공보주임 1954년인데요. 김종환 씨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한국 영화 걸작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전북 영화계의 뿌리 같은 존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사용된 10편은 김홍준 영상자료원장, 정성일 영화평론가, 김영진 교수 이런 분들의 해설, 그리고 영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참여로 어떤 게스트
모시고 행사도 진행되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1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프로그램이 된 부문이죠. 제2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에 대해서는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22회부터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됐고 유영경 배우 그리고 그 다음엔 연상호 감독 또 백현진 배우까지 작년 이렇게 계속 매년 한 분의 영화인들을 모시고 그분들 영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품들을 함께 관객분들과 감상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허진호 감독님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잘 아시는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의 감독님이시고 최근에는 보통의 가족이라는 신작까지 만드셔서 지금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상영 중이고 또 초청을 여러 군데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호 감독이 직접 고른 그 자신의 연출작 2편과 또 영화 인생의 큰 계기가 됐던 또 파리 텍사스 도쿄 이야기 바보들의 행진까지 이렇게 5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올해의 프로그래머 허진호 감독이 선정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마지막으로 시청하시고요. 기자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